나처럼 이렇게 순발력 있게 탁 이거 부피를 안 깨뜨릴 수 있었겠어? 못 봤죠. 너 같으면? 근데 표정이 왜 계속 비웃는 표정이지? 아이씨, 너 솔직합시다. 약간 진짜 웃는 상이라 가지고. 네가 웃는 상이라고? 네. 내가 지금 네 저기를 내가 왜곡하는 거지? 너는 순수하게 그냥 나를 네. 알았어. 이걸 언제 푸냐? 덕기랑 서영이는 지금 내가 설명할 내용의 한 15분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미 시험을 봤거든. 그렇잖아? 덧셈 정리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아니. 덧셈 정리 전까지 나왔던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덧셈 정리도 안 나왔지? 그래. 그냥 들어 그냥. 한 10분? 한다. 교재표. 프린트 다 배포했어. 어딜 펴놓으시냐면 뿅뿅뿅뿅뿅뿅 확률 52페이지. 자, 확률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 5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있는 용어 중에서도 지금 수업이 서머리 수업이야. 선행 수업이 아니에요. 시간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서 그래도 좀 나오는 용어가 표본공간 뭐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한다. 어떤 시행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의 모임. 예컨대 주사위를 한 번 던져? 그러면 1부터 6까지지? 1부터 6까지들의 모임. 근데 모임이란 걸 앞에서 작년에 뭘로 표시했었지? 집합. 그지?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서부터 표현이 이제 다 집합으로 표현돼. 그래서 원소 하나하나가 결과물들 하나하나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의 모임. 집합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이랑 딱 똑같아.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해하면 안 돼.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 표본 집합 띵 아니야. 전체 공간 띵 아니야. 오케이? 또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런 거 아니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표본 공간. 다음. 그럼 사건이란 건 뭐냐면, 사건이란 건 요 표본 공간의 일부분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이제 사건들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어떤 결과물 하나에만 해당되는 사건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6 이상이 나오는 사건. 어떤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6만. 이런 사건, 이런 부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들이 근원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쉽게 말하면 이 근원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야. 표본 공간의 원소들 하나하나가 다 근원 사건들 하나하나라고. 됐어? 아무튼 원소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들, 그게 근원 사건. 참고로 근원 사건이라는 용어는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아둡시다. 표본 공간의 원소 이 말보다는 좀 그렇다 하잖아. 사건의 말 붙여서. 됐어? 나도 그냥 써먹을 거야. 자, 뭐 전사건, 공사건은 이제 뭐 엄마랑 같이 해보고 다음 53페이지. 선생님 저 혹시 화장실 싸.
딱 맞, 어? 물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너 먹을 거야 이거? 아니 드신대잖아요. 내가? 이분이? 뭐, 야 동갑 아니냐? 먹는다고 하잖아요. 물을. 10분 버틸 수 있어 없어? 1분이면 갔다 오죠 솔직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10분 버틸 수 있어 없어? 10분. 너 10분 못 버티면 너 10대 아니다잉? 아니 커피 너무 지금 10분을 이미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아 졸려서 그런 거야? 네? 아니 화장실 급해서 그런 거지? 네. 근데 그 정도 못 버티냐? 아니 이미 수십 분을 아 이미 버티고 지금 있는데. 거의 올 때까지 왔다? 네. 아니야 인간의 능력은 아니 저는 그렇게 하찮지 않아. 아니 생각 이상이야. 저는 귀납법을 버텼어요 지금. 이거 시험지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어느 시험이죠? 여기 이제 네가 갔다 올 동안에 탁 내가 날리는 그 멘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그 정도 맞추죠. 갔다 와. 자 그냥 수업한다. 오케이? 53페이지는 자 합사건은 뭐냐? 두 사건이 또는 아니면 이거나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을 두 사건에 대한 합사건이라 한다. 자, 곱사건은 동시에로 연결된 거. 그러니까 합사건은 합집합이고 곱사건은 교집합이야. 교사건이라 하지 않아. 곱사건이란다. 교사건이란 말 없다잉. 알겠지? 근데 선생님 근데 왜 교로 안 하고 왜 곱으로 하죠?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가보고. 다음 그 밑에 중요한 거 나오네 이제. 배반이라는 용어를 할 건데 보게 들어봐. 자, 배반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두 사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관계.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해. 배반은 서로 배반인 거야. 서로. 내가 규나 배반이면 규나는 나의 배반이야. 서로야. 쌍대적 개념이라.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이런 거야. 두 사건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관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절대 없어. 그런 두 사건의 관계를 서로 배반이라 한다. 자, 느낌이 안 온다면 집합적으로 이해해보자고. 자, 집합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요? 동시에 버릴 수 없다는 거. 두 사건을 그냥 A로 잡게 이렇게. 응. 뭐가? 교집합이? 공집합 이 말이요. 겹치는 게 없다고. 됐어? 자, 이거를 이 상황을 또 국어적으로도 정의했는데 한글말로 있는데 세 글자인데 몰라? 아 이거 다 줬는데 서로 씨. 그렇지. 내가 서영이랑 싸웠어. 그래서 우리 둘이 사이 관계가 야 우리 서로 너무 좀 소원하다. 서로 좀 소원하다 그러잖아.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얘기. 됐어? 서로 소원함 정확히 똑같은 개념이야. 그게 배반. 다음 밑에 이제 여사건이 있어. 여사건도 서로 사건이야. 내가 규나의 여사건이면 규나는 나의 여사건이야. 쌍대적인 거야. 여사건은 뭐냐면 자, 어떤 사건의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물이 그 사건의 결과물이 아닌 결과물들의 총모임. 그러니까 해당되지 어떤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물들의 그 다음이 중요해 모든 결과물들의 모임. 이게 바로 여사건이야. 예를 들어 볼게. 표본 공간을 보통 S로 씁니다. 왜 쓴 줄 알아? 아 진짜 표본 아이 진짜 통계 다 했잖아. sample. Understand? sample. Yes. 어?
샘플 스페이스. 오케이? 주사위 한 번 던져. 1, 2, 3, 4, 5, 6이잖아. 예컨대 1과 2가 들어있는 사건은 3, 4 들어있는 사건과 서로 배반이야 아니야? 맞아? 근데 서로 여사건이야? 아니야. 됐어? 그럼 1, 2랑 서로 여사건인 건 뭐예요 그러면? 뭐? 1, 2가 아닌 게 싸그리 다 있어야 한다니까. 됐어? 자, 그래서 잘 봐봐. 근데 1, 2랑 5는 배반이야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배반 사건은 들이야, 들 여러 개야. 근데 어떤 사건의 여사건은 하나야. 하나라고. 여사건 들 이런 말은 없어. 유일해. 됐어? 조금 느낌 오나?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야. 그럼 두 사건은 서로 여사건이야? 두 사건이 서로 여사건이야. 그럼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인 건가?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 이건 참이야? 이건 맞아. 이건 참이야. 열심히 그래. 이건 됐어? 어떤 사건의 배반 사건은 여러 개라고. 근데 어떤 사건의 여사건은 한 개라고. 다음. 이것도 성립해. 어떤 사건의 배반 사건들은 그 어떤 사건의 여사건의 부분 집합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어떤 집합과 서로수인 집합들은 어떤 집합의 여집합 그 하나의 부분 집합들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뭐랑 비슷한 느낌이냐면 어떤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야. 알았어? 오케이? 어떤 사건의 여사건의 부분 집합들이 이들이 모두 그 어떤 사건의 배반 사건들. 너 이렇게 몰리는 거 같지? 아니 너 나만 이렇게 느끼냐? 아니 태어나서 그래요. 어? 태어나서 그래요. 그게 기준이다. 미안해, 네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곡해해서 미안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건의 배반 사건들 싹 다 구해. 그 말은 여사건 일단 구해봐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이놈 보은 집합 구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말이? 질문. 됐어. 여기까지가 53페이지 내용이 있고요. 다음 이제 걔네만 좀 할 거야. 시간 없으니까. 용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정의해보자. 확률이 뜻이 뭐냐? 확률의 정의. 선생님 무슨 창피하게 확률을 정의하고 있어요. 초딩 때부터 배웠는데. 에이, 잘 들어봐. 확률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무슨 차이냐? 정확히 내가 정의를 써볼게. 수학적 확률은 정의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로 정의한 확률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정에 빠졌어. 여기가 뭐가 빠졌냐면 어떨
때만 이걸 쓰냐면 각 근원 사건들 있지. 근원 사건들도 하나의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걔들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모든 근원 사건들의 확률이 다 똑같을 때, 평등할 때만 쓰는 거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모든 경우 하나하나마다의 그 나올 수 있는 비율 있잖아. 비중, 가중치, 확률 다 똑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어? 응. 이게 무슨 얘기야,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이거 뭐게? 어? 주머니. 야, 우와. 이게 무슨 글자게? 우와. 너한테 잘한다. 복. 근데 이 복을 구성하는 단어가 이건 보인다는 뜻이거든. 보일시. 얘는 한계. 얘는 주둥아리. 얘는 밭. 논밭 할 때 밭. 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뭔 말이지? 먹는데 뭐 걱정이 없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다. 씨.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됐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즉 겉보기 똑같은 공이 3개가 있는데 흰 거 2개, 검은 거 1개라 이거. 여기서 공을 1개를 뽑아. 그 공 하나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라 했을 때 확률은 보통 P로 씁니다. 확률은 단어가 probability. 이게 확률 뜻이야. P를 딴 거야.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본다면 전체 경우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수라며, 자, 전체가 몇 가지냐면 흰 거냐 검은 거냐 2가지. 흰 거냐 검은 거냐 2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흰 거잖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왜? 흰 거랑 검은 거랑 가중치가 틀리잖아. 흰 거는 2개 있고 검은 거는 1개뿐이니까. 됐어? 만약에 검은 것도 2개면 이거 괜찮아. 근데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라고. 응?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럼 해결 방법.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개체들은 겉보기가 똑같아도 다르게 간주한다. 이러면 돼. 됐어? 자, 이거 2개 똑같잖아. 구분하라고. 똑같아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근원 사건을 개체마다로 지정하라고. 색깔마다로 하지 말고. 그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평등하지 않아? 내 말 이해가?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러면 다 이제 평등한 거야? 개체마다를 근원 사건으로 본다고. 그냥 이렇게 할게. 1, 2, 3 이렇게. 자, 분모는 몇 가지야? 3가지. 네. 1번, 2번, 3번 3가지. 나 혼자는 흰 건데 몇 가지? 1번, 2번. 이렇게 만든 얘기야. 아시겠죠? 다시. 이럴 때만 쓰는 거야. 이러려면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떨어진 건 그냥 무조건 다르게 본다. 떨어진 거. 알았어? 아무리 똑같아도. 질문. 질문해. 다음. 다음.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럴 때 쓰는 게 수학적 확률이 있잖아.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게 그닥 많지 않거든. 이상적인 거 말고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정의한다고.
자, 얘는 정의가 뭐냐? 여러 번 해보는 거야. 총 시행 횟수분의 그 사건이 몇 번 나오냐? 해당되는 횟수. 즉, 횟수분의 횟수. 즉, 몇 번 중에 몇 번 나오냐?로 정의한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실생활에서는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확률은 별로 많지는 않고, 그렇다면 여러 번 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실제 여러 번 경험했다 해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불러. 됐어?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그런데 선생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몇 번 해봐는 거예요? 자, 통계적 확률의 정확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정확한 정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누구한테. 근데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상황을 그냥 이렇다고 봤을 때의 이 수학 확률과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중에 통계에서는 큰 수의 법칙을 하고 이항분포를 배울 때 한번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게 진짜 그런 건지를. 이항분포라는 걸 통해서. 아시겠죠? 이걸 아무튼 큰 수의 법칙을 하는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러면 야, 실제 어떻게 무한대를 해보냐? 사건 하나, 확률 하나 구하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몇 번 하는 거냐면 대충 몇 번에 해본다라고 이제 확률 이제 통계에 나와 있어. 그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그걸 알 필요가 없고, 됐고 그냥 똑같이 간주하면 돼. 오케이? 자, 이게 똑같다라는 걸 문제에서 어떤 문구로 보통 이렇게 표현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멘트로 나와. 4번 중에 한 번 골. 떡기가 농구 자유투를 하는데 4번 중에 한 번 골로 골이 났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수학적 확률 느낌이야? 통계적 확률 느낌이야? 몇 번 중 몇 번이니까 통계적 확률 느낌이잖아. 오케이? 근데 이 말이 붙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자유투를 한 번 했을 때 내 성공률을, 그러니까 한 번의 가능성을 그냥 4분의 1로 인정하라. 즉 그냥 수학적 확률처럼 봐라.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됐지? 원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수학 시험 문제 풀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가까워지는지는 나중에 통계에서 이항분포를 통해서 한번 경험하면 됩니다. 더 엄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제 주로 이제 당연히 이걸 묻겠지, 그지? 이제 경우의 수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의 이 앞부분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 문제. 분모도 경우의 수, 분자도 경우의 수.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그 실력이 좀 허약하잖아? 다 틀려? 다 틀리다니까? 경우의 수 안 돼 있으면. 됐어? 지워? 지운다? 아니, 주사위를 통계적 확률이 왜 필요하냐면 주사위가 있는데 사포 알아 몰라? 사포 문지르는 거 있잖아. 사포로 졸라 문질렀더니 이렇게 됐네. 내가 다 놨어. 숫자는 그대로 1, 2, 3, 4, 5로 쓰여있어. 그럼 이 주사위를 한 번 해가지고 1을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겠냐? 그건 아니잖아. 평등하지 않을 거 아니오. 왜냐면
요 잘리는 요 면과 인접한 요쪽 면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다른 쪽 면보다는. 됐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컨대 2를 나올 확률을 구해야 할 때가 있잖아. 이때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됐다? 그런 말인 거야.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끝나서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원래 쉬어야하는데 시간이 쉴 수가 없네. 조금만 참아.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됐고 이렇게 쭉 다 나오고 61페이지 펴보시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또 어떻게 정의한 거냐? 안 알려줄 거야.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예 1, 2, 3번으로 정규로 기하. 세 번째 기하죠? 네. 좀 더 지켜봐봐. 나오는지. 프린트한테 나오면 나오겠지? 오케이? 일단은 패스한다. 얘는 그러니까 잠깐만 소개하면 아까 수학적 확률이 근데 어떤 교과서에 이게 소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설명한 걸 수도 있거든. 물론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안 되는데 씨. 나올 것 같아? 원장님이 몇 시까지 보셨어요? 이게 시험 보여주겠지.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봐. 수학적 확률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며 근데 어떤 경우는 이 경우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많아. 못 세잖아. 그때 쓰는 거야. 알았어? 그럼 그때 어떻게 쓰는 건데요?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줄게. 63페이지. 얘는 그냥 가벼워. 확률의 기본 성질. 모든 확률은 0부터 1까지. 전사건은 뭐냐면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항상 벌어지는 사건, 무조건 벌어지는 사건. 걔는 확률이 1이겠지? 3번 공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공사건, 공집합이라는 바뀐 건데 공사건의 확률은 빵. 끝. 넘겨. 64페이지. 거의 다 왔다. 그다음 이제 다 왔어. 이제 조금만 참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어. 확률의 덧셈 정리. 미리 말하는데 여기 확률 단문에서 정리가 두 가지가 있어.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 곱셈 정리는 다음 시간에 조건 확률을 정의한 다음에 배울 것이고 오늘은 덧셈 정리까지만 배울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얘기요. 앞에 용어할 때 합사건 있지. 합사건. 합집합. 또는 아니면 이거나. 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건의 합사건이 이렇게 있어. 합사건의 확률은 이렇다는 얘기야. A 확률 더하기. 그래서 덧셈 정리. 비사건 확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야. 빼야 돼. 뭘? 곱사건의 확률. 이거 곱사건이었어 이름이. 아시겠죠? 끝. 됐어?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따로 외워야 돼? 이미 외우고 있잖아. 작년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A 원소 개수 더하기 B 원소 개수 빼기 교집합 원소 개수. 이것도 뭐가 없을까? 얘랑 똑같잖아. 이게 왜 똑같은 수밖에 없냐면 확률 만들려니까 양변을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로 나눠. 얘가 얘고 이렇게가 얘고 이렇게가 얘고 이렇게. 그러니까 n이 그냥 p로만 슉 바뀌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질문해. 오케이. 이게 확률의 다섯 정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전에서는 얘보다는 얘를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분의 분자가 합사건의 경우수잖아. 합사건의 경우수는 중간고사 할 때 여러 번 공부했다고. 또는 아니면 이거나가 등장하는 그런 경우의 수. 앞에서 했었잖아. 그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많이 했다고.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체 원수, 전체 개수만 나눠주면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얘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왜 확률적인 얘기를 왜 알아줘야 하냐면 문제 자체의 조건으로 확률이 나와. 경우의 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꼭 이걸 써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다 알아둔다. 근데 모습이 그냥 거의 똑같아. 외우는데 고통스러운 건 없다. 알았지? 다시 한번. 얘는 문제에서 어떤 의미라고? 어떻게 나온다고? 또는 아니면 이거나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아 이거 적어도도 합집합 그 의미지. 됐어? 됐다. 67페이지.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뺀다. 왜 1인지 모르겠다. 됐지? 오케이. 자, 이제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른 반 같은 경우는 그 연습 문제에서 한 다여섯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풀어줬는데, 이번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얘들 좀 풀어볼게, 얘들. 오케이? 잠깐 쉽시다. 근데 이거 어디서 샀냐? 옷? 반티? 이거 본 거 같은데? 누가 그때 아 너였나? UR에 다 맞춘 거야? 네, 읽기 싫어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군발인 줄 알겠다.